안녕하십니까, 폴바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토록 칭찬한 콜리스포츠의 신제품 프로 S, 여기에 가운데 쪽에 모터가 달린 자전거, 이 자전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콜리스포츠 홈페이지를 보실까요? 엑스트론 프로 S 미드 드라이브 모터에 있죠. 자, 가격은 199만원. 콜리스포츠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혹자는 이거 뭐 150, 160 하더니 왜 이렇게 비싸졌냐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비슷한 사양의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싼 겁니다. 이거 한 250만원 받아도 충분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가격에 출시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싸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트론 프로 업그레이드 1 프리미엄 미드 모터. 좋은 중앙 모터다. 강력한 파워, EMTB 강한 출력. 업그레이드 2 LCD 계기판. 계기판은 그렇게 뭐 좋은 계기판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좀 화면이 크고 보기 편하다. 그리고 컬러는 블랙, 검정, 그레이, 회색, 화이트, 흰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는 유광이 반짝반짝 유광이고, 위에 두 개 블랙과 그레이는 무광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지게 뽑아줬어요. 자, 프리미엄 미드 모터,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앙구동 모터. 중앙구동 모터가 허브 모터에 비해서 뭐가 좋은데? 라고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말로 아무리 설명해야 잘 몰라요. 실제 타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건데, 흔히 말하기로 변속이 되니까 뭐 등판력이 좋다, 고속 저토크, 저속 고토크 바꿀 수가 있다. 자동차랑 비교해서 허브 모터가 오토 변속이라면 이거는 수동 변속이라서 좋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뭐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봤자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직접 타보시기 전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자전거를 보면서 뒤에 변속이 어떻게 되나, 이게 왜 달라지나, 그거는 따로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좋은 건지는. LCD 나왔고, 그렇죠. 근데 이 모터에 대해서, 이 모터가 어디 거야? ANANDA. 발음 나는 대로 아난다 모터래요. 바팡은 들어봤는데, 고시, 시마노 뭐 다 들어봤는데, CYC도 들어봤는데, 아난다가 뭐야? 나 이거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이거 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이 회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게 뜨죠. 아난다 모터 딱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나와요. anandaDrive.com. 자, 멋진 홈페이지가 나왔죠. 이 중국 회사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좀 허접하게 만드는데, 여기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멋지게. We are 안한다. 우리는 안한다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About us. We are 안한다. 안한다 is a Sanskrit word that means 산스크리트어로 무슨 뜻이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팝하고 번역기에 돌려보겠습니다. 아난다는 행복 또는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이 바이크나 이 모터사이클을 탈 때 느끼는 감정을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말장난이긴 한데 뭐 행복하게 자전거를 타자 뭐 그런가 봐요. 자, 내려볼게요. 옆으로 막 움직이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수출이 되고 있다, 뭐 그 뜻이겠죠. We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We have already reached some important milestones, but the journey continues. 뭔 얘기일까요? 이거 좀 멋있는 말 같은데.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지만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 봐. 2011년도에 시작을 했답니다. 지금은 2024년도니까 14년, 15년째 되고 있죠. 이렇게 뭐 발전을 해왔대요. 2024년까지.
이제 좀 있으면 여기 2025가 또 붙겠지. 자, our factory. We own 5 factories worldwide. 전 세계에 5개의 공장이 있다. 짱수, 텐진, 안휘, 헝가리에도 있네요. 베트남에도 있어요. 5개의 공장이 있고, We development, manufacture, 우리는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좋은 회사다. 그런 건가 봐요. We proudly, 우리는 자랑스럽게 produce millions of units per year. 해마다 수백만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고 있나 봅니다. 모터가 1000만 개야? 좀 누적 개수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뭘 만드는지 프로덕트를 좀 보면 이렇게 중앙고동 모터 있고 허브 모터도 많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오토바이용, 스쿠터용 모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요 엑스트론 프로에 적용된 요 모터, 이 모터가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프로덕츠의 이바이크 시스템에 보시면 하나, 둘, 셋, 8개의 중앙 모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볼 건 요거예요. M100. 요거랑 이거 맞죠? 똑같이 생겼죠? M100 모터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스펙을 보면 안 한다. M100 is high torque motor, boasting 저쩌고 이게 좋은 얘기 써놨겠지. 강력하고 부드럽고 그런 게 있어요. 스펙 보면 250, 350, 500W. 이 모양은 같은데 세 종류가 또 나눠지나 봐요. 이 안에서. RPM 110, 120, 135. 이 RPM은 이 가운데 축이, 이 페달 축이 돌아가는 회전수.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케이던스가 최대 135. 135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돌려봤자 보통 한 7, 80 되고 100 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135면 충분히 차고 넘치는 회전 속도입니다. 맥스 토크 110, 120, 130. 자, 우리 이 중에 이 세 가지 스펙 중에서 콜리에 적용된 모터는 500W에 135rpm에 130Nm. 요 제일 강력한 모터. 요거를 적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옵션. 그래서 500W, 130Nm, 3.9kg 돼 있죠. 그리고 턴 라이트 펑션. 라이트 켜는 기능이 옵션으로 있다. 이 콜리에도 있어요. 그리고 스로틀 옵션. 스로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콜리 스포츠의 모든 제품들은 여기 보시면 파스 전용 와 스로틀 겸용 뭘로 할래?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저는 파스 전용으로 할래요. 아니면 저는 스로틀을 달아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물론 둘 다 인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로틀이 달려 있으면 오토바이처럼 그냥 페달질 안 하고 가니까 편하잖아요. 편한 대신에 법적인 지위가 조금 다릅니다. 이 파스 전용은 그냥 자전거랑 똑같아요. 보험 적용도 똑같이 자전거를 가도 일배책이라 그래가지고 일상 배상 책임인가 그것도 이제 파스 전용은 되는데 스로틀이 달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셨듯이 이 스로틀이 여기가 스로틀 옵션인데 이 콜리도 마찬가지로 스로틀을 옵션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스로틀이 있어서 이거 보험 적용도 어렵고 사고 나면 골치 아파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스로틀을 안 달고 그냥 파스 전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만 있을 때 불편한 게 또 이제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딱 멈췄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갈라 그러면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스로틀이 아주 편리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 모터는 토크 센서예요. 토크 센서라는 건 뭐냐면 페달을 힘줘서 딱 밟으면 딜레이가 전혀 없어. 밟자마자 그냥 모터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덕길에서 멈췄다가 올라갈 때도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모터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시면 여기가 사각 비비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사각 비비로 했는지,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좋은 사양으로 해놓지, 이게 한 가지가 아쉽습니다. 이거는 바팡 모터가 잘 해놨어요. 바팡 모터는 제가 그 트위터 자전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건데, 크랭크암이 절대 빠지지 않게 확실하게 고정되는 구조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한 가지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께 좋다 맞다 그런 얘기겠지. 여기에 다른 좀 작은 모터랑도 비교를 해놓은 비교표가 있는데, 500W, 130N 여기 똑같이 써 있죠. 이제 이걸로 모터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시 퀄리스포츠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은품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퀄리스포츠 이게 본사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면 8만원 상당의 사은품 5종을 준대요. 근데 이 풀바이크는 이런 거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없이 대신에 세팅을 잘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우기고 판매를 했는데, 다른 많은 대리점들도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이거 비슷한 사은품들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은품이 주면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 펌프, 또 자물쇠, 그리고 뭐 핸드폰 거치대 이런 게 이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또 안 주기도 뭐하고, 다른 대리점들은 다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은품을 역시 지급을 안 할 겁니다. 이 사은품 대신에 자전거에 있어서 더 좋은 거, 이 자전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어딘가의 한 가지 부품, 그거를 더 좋은 걸로 교체해서 이 사은품을 대신해서 드릴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출고 세팅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설명했죠. 이제 130Nm까지 됐고, 요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하자면 500W에 130Nm 나오는 중앙구동 모터는 다른 뭐 EMTB라든가 다른 타사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고스펙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LCD는 컬러도 아니고 뭐 기능이 다양하지도 않아요. 근데 화면은 그냥 보기 좋고. 그런데 사용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는 밑에 파스 1, 2, 3, 4, 5 단계와 위에 배터리 잔량,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속도 표시, 그리고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그 다음에 주행거리 한번 더 누르면 총 주행거리, 그렇게만 표시가 돼요. 더 이상 자세한 거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이 사용법 설명서에 세팅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사용법만 딱 나와 있고, 심지어는 주행거리를 0으로 리셋하는 방법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있어야 되는 기능인데 왜 이게 없지?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눌러봤어. 이거 어떻게 0으로 리셋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눌러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팅 모드 들어가서 몇 가지 변경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사용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거 제가 나중에 사용법 설명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행거리 리셋 됩니다. 그거 안 된다고 불만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던데, 이거 기능이 있어요. 자, 우수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 매우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정말 저렴해요. 타 브랜드 대비 혁신적인 가격. 진짜예요. 스무스 웰딩, 요 용접 부분에 부드럽게 처리를 했다. 그래서 보기 좋다. 변속 감지 센서, 요게 또 대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앙구동 모터는 여기 가운데에서 모터가 힘을 쓰니까 모터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체인이 팽팽하게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모터가 작동하는 동안에 변속 버튼을 눌러버리면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변속이 좀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중앙구동 모터 타시는 분들은
변속할 때 페달링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하죠. 근데 얘는 변속 감지 센서가 있어서 변속 버튼을 누르면 눌렀다가 뛰는 그 잠깐 동안 모터가 멈춰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변속이 됩니다. 다른 전기 자전거에는 이런 기능 제가 못 봤습니다. 자, 한번 충전으로 150km 주행. 이거 뻥 스펙이 아니에요. 다른 제조사들은 보통 이제 좀 이거를 과하게 표시해 놓는데 48V 19.6 이 대용량 배터리니까 여기도 보시면 조그맣게 파스 1단 기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파스 1단으로 평지만 간다면 특히나 페달링 좀 많이 힘세게 하는 사람은 200km도 갈 거예요. 이거 뻥 스펙이 아니야. 자, 또 나오죠. 48V 19.6의 리튬이온 배터리.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기술로 강한 출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용량이 크면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압 강화도 적어서 이제 언덕 올라갈 때 강한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 전기자전거는 배터리 용량이 깡패다 라고 하죠. 셀은 삼성셀 21700 규격의 셀을 썼습니다. 최신 셀이죠. 21700이라는 거는 이 셀 하나에 지름이 21mm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높이가 70mm라는 그 규격이에요. 예전에는 18650 쓰다가 요즘엔 다 21700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여기 뭐 전량 표시가 된다. 손쉽게 바르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퀄리가 여기 가운데 뚱뚱한 C부스트 그 배터리였잖아요. 그게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전기자전거 티가 안 나길 원하거든. 다보면 밖에다가 커다란 배터리 다는 것보다 C부스트에 좀 뚱뚱하더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이 배터리 넣었다 뺐다가 불편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외부에 착탈식으로 달려있다. 그래서 손쉽게 배터리 교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텍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어요. 그전에는 누트라 그래가지고 중국산 좀 묻지마 그거였는데 얘는 이 텍트로 나름 유명 브랜드입니다. 텍트로 시스템이 시마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시마노 못지않게 성능은 아주 훌륭하지요. 앞바퀴에는 180mm, 뒤에는 160mm 로터가 달려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아까 설명드렸고 커넥터, 이 케이블이 단자로 똑딱똑딱 꽂았다 뺐다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변속기 9단 200만원 이하의 전기자전거에는 대부분 7단 변속기 싸구려 생활차에 쓰이는 게 달려있는데 요거는 나름 고급 시마노 소라 9단이 달려있어요. 왜냐? 변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앙구동 모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변속이 중요할까? 변속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뭐 원래 사용하던 거 작년, 재작년 계속 이런 거 했죠. 여기 펑크 방지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튼튼한 타이어. 프론트 서스펜션, 앞에만 서스펜션이 있어요. 올해는 풀 서스펜션이 그 자토바이 말고는 없어요. 다 그냥 앞에만 서스펜션이 있는데 풀 서스펜션은 이제 안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풀 서스펜션을 안 하는 대신에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선투어 시푸스트 요게 이제 옵션으로 나와요. 125,000원인데 이거죠. 요 안장 그러니까 시포스트가 요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풀jak하고 타는 느낌이 비슷하죠. 그 도로 라이딩만 하면 풀jak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부드럽게 승차감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차체에 서스펜션이 있는 것과 이렇게 C포스트에 있는 것과 엉덩이를 붙이고 탈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비슷한데 이제 산에서는 엉덩이 들고서 우당탕탕탕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산에서는 프레임에 서스펜션이 있는 게 확실히 좋은데 엉덩이를 붙이고 타는 도로 라이딩에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선사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가봅시다. 서스펜션까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요게 완성차에 달리는 저가형 라이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범위를 비춰주더라고. 요거 괜찮아요. 각도 조절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후미등도 달려 있습니다. 후미등은 단순히 불이 켜지는 역할을 넘어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이 불이 켜져요. 야간에는 불이 켜져 있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더 밝게 켜지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 BMS는 이제 배터리에 안전장치가 들어있다. 저전압, 과방전, 과충전 이런 거. 이거는 이제 크기고. 스펙 쭉 정리되어 있는데 무게가 안 나오죠. 최대 하중은 이제 라이더 하중은 100kg. 이 자전거의 무게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가진 저울로 측정을 해보니까 28kg 정도 나왔습니다. 무겁죠? 전기 자전거 치고도 좀 무거워요. 25kg이 넘으니까. 근데 배터리 대용량이 들어갔고 또 모터도 강한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무거운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무게는 다 포기하고 타잖아요. 여기까지 설명이 이제 끝났고, 실물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게 실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터 요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반대편으로 가서 볼까요? 요렇게 안한다 모터, 안한다 보이죠? 아주 묵직하고 튼튼하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 위에 뭐 핸들바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는 180mm 로터, 그리고 텍트로 브레이크. 뒤에는 역시 텍트로 브레이크에 로터는 160mm. 튼튼한 짐바지 달려 있고 배터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안장 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자전거를 들 때 손잡이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잘 빠졌죠. 멋지게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 중앙구동 모터가 왜 좋은 건가, 그거를 여기 이제 변속 장치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중앙구동 모터가 뭐가 좋은지, 왜 좋다는 건지, 그거를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은 체인이 이 스프라켓 중간쯤에 있는데 이거를 제일 바깥쪽 작은 기어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모터가, 이제 허브 모터는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체인이 당겨지면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뒷바퀴에 힘이 전달돼요. 그래서 모터가 작동을 했을 때 이게 앞에가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돈다. 그러면 얘는 기어가 더 작으니까 이거 한 바퀴 돌 때 얘는 한 서너 바퀴, 여러 바퀴 돌겠죠. 근데 요거를 이 안쪽 큰 기어에다가 옮겨 놓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앞에서 모터가 똑같은 힘으로 돌더라도 여기에 있을 때보다 이쪽에 있으면 회전수가 여기보다 이게 회전수가 적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는 이거 한 바퀴 돌 때 10m를 갔다. 그러면 얘는 뭐 한 2, 3m 이렇게 주행거리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빠르게 가지만 얘는 느리게 가죠. 모터 힘은 똑같다 그래도.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랑 여기랑 힘 전달은 똑같이 했는데 이거는 멀리 가고 얘는 조금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힘이 더 좋은 거예요. 토크가. 그래서 언덕에 올라갈 때 우리가 일반 자전거도 언덕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기어를 옮기잖아요. 속도는 느려지지만 힘이 좋아져서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앞에 모터가 있으면 체인을 이쪽에다 걸어 놓았을 때는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세져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걸면 힘은 약하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여기는 저속 고토크,
이쪽에는 고속 저토크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허브 모터 500W랑 이 중앙 모터 500W랑 와트 출력은 같지만 등판력 올라가는 능력만 보면 이 중앙 모터가 허브 모터에 비해서 2배, 3배 어쩌면 그 이상 올라가는 힘이 올라가는 능력이 좋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이제 허브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허브 모터는 이 바퀴 자체가 돌아가는 거니까 기어가 뭐 여기에 있건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터가 앞에 있어서 체인의 힘이 전달돼 가지고 바퀴를 움직일 때는 이쪽에 있을 때는 힘은 약하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이쪽에 있을 때는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허브 모터로 예를 들어서 남산을 올라간다, 미시령을 올라간다, 그러면 파스 1, 2단으로는 택도 없죠. 파스 4단, 5단 세게 해야 겨우 올라가요. 그것도 올라가다가 막 꼭대기쯤 가면은 중간 이상 가면은 이 과열돼 가지고 막 빌빌빌빌 거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얘는 기어를 요렇게 체인을 이 안쪽에다가 걸어 놓고서 올라가면 미시령, 대관령, 이화령 아무리 높은 언덕이라고 해도 파스 5단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2단, 3단만 해도 속도가 느릴 뿐 아주 수월하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130Nm고 뭐 500W고 하는데 어차피 법규 때문에 25km 속도 제한이 있는데 그거 힘세서 뭐해? 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컬리스포츠 직원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남산 올라가는 테스트를 했대요. 다른 기종들하고 이제 비교 테스트. 근데 얘가 1등으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터 출력이 세고 또 이 변속에 의해서 토크와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허브 모터에 비해서는 훨씬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는 대신에 조금 비싸죠. 하지만 비싸더라도 이 정도 시스템에 199만 원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토크 센서잖아요. 토크 센서는 뭐냐면 스피드 센서. 대부분의 허브 모터와 이 중앙 모터도 또 스피드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페달을 돌리면 온, 페달을 멈추면 오프. 단순 온오프 기능만 되는데 토크 센서는 페달을 세게 밟냐 살살 밟냐 그거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파스 5단계로 하더라도 페달링을 살살 하면 자전거가 빠르지 않아요. 세게 밟으면 그 순간적으로 확 세져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언덕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췄어. 그리고 다시 페달링해서 출발하려면 그게 잘 안 돼서 스로틀 누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로틀이 없는 파스 전용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얘는 토크 센서라서 힘을 딱 주면 그 밟는 순간 즉시 모터가 작동을 해서 언덕에서 출발하기도 유리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직접 시승을 해보세요. 이 자전거는 저희가 시승용으로 구비를 해놓은 거니까 전화 예약하고 오시면 언제든지 시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중앙고동 모터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 외에 단점이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허브 모터에 비해서 안 좋은 점. 그게 뭐냐면 이 체인의 장력이 전달되잖아요. 모터 힘이 체인을 잡아 당기고 얘도 마모를 시키고 해서 이 체인과 뒷기어 스프라켓의 마모가 심해요. 허브 모터보다. 허브 모터는 거의 그냥 뭐 평생 한 5년, 6년 계속 타면서 스프라켓과 체인을 교체할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중앙고동 모터는 체인과 스프라켓에 마모가 생겨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특히나 나는 요것만 계속 써. 그러면 요것만 빨리 망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만 교체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9단이잖아요. 시마노 9단 소라.
그래서 요 체인하고 이 스프라켓하고 부품 가격이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인건비까지 하면은 뭐 교체 비용 한 7, 8만원 받을까? 뭐 그 정도 돼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비용은 아니다.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자, 이걸로 프로 S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출고 세팅,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우리는 사은품 대신에 뭘 또 다른 걸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또 보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